자, 현직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네. 도대체 얼마나 불법적인 요소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느냐라는 거를 맞습니다. 일단 나누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자, 현직 판사 바로 고발했다. 이것도 좀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조금 이렇게 좀 반행동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작년에 그 윤석열이 구속돼 있었는데 3월 7일 그 지기현의 구속 취소, 그다음에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해서 석방이 됐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바로 그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그것도 뭐 아마 최초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기현 판사의 그것도 역시 재판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죠. 예. 이제 판결도 있고 어제처럼 뭐 결정도 있고 이게 다 재판인데,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또 시민단체가 또 지기현 판사를 고발을 또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내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실 사법 역사상 판사가 재판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그 작년에 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우인성 판사 그 윤석열보다 부의제로인 그 부인 김건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했고, 이것은 이 판결이 너무나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고의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이제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한 것이고요. 이제 뭐 잠깐만 사족을 붙이면 우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또 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됩니다. 판사 검사를 잡는 직권남용의 특별법이 법왜곡죄거든요. 예, 예. 독일 같은 데 있죠. 네. 북유럽에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판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는 가끔씩 감옥도도 가는데 반드시 법왜곡죄를 입법을 해야만 된다 하는 필요성을 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죄가 왜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느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고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우인성의 직권남용 혐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게 제일 심각한데요.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수사를 해왔고, 언론과 함께 5천만 국민이 재판을 사실 다 한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떤 사법 절차, 법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죄 판결 때리고 중형 선고를 했는데 무죄를 때리니까 이게 진짜배기 재판관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난 건데, 네. 이제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요거 하나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네. 우선 간단하게 공무원은 뭐 의문이 없고 네. 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하는 거는 당연히 네. 판사의 직권이 있다. 여기까지 의문이 없고 남용하여.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판사라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 공무원이 어떤 재량권을 남용했다. 재량권 남용이라 해서 이제 그게 위법, 불법은 될 수 있는데 그게 형사처벌, 범죄 행위까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법규 위반 같은 게 있을 때 이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쉽게 되거든요. 네. 어떤 인사 규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위반해가지고 자기 친한 부탁받은 사람을 뽑아라, 승진시켜라, 이런 것은 규범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법규를 위반했냐, 이제 이게 핵심이고, 오늘도 언론에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도 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형사소송 법률을 위반했다. 이제 그 우인성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판했다면 무죄 때렸을 거예요. 네. 어제 논리대로 하면. 예.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장님이었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님이 그 논리는 한덕수를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방조는 성립이 안 된다. 네. 그런데 방조만 계속 끝까지 있었다면 그거는 무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제 우임성이처럼. 기소를 잘못한 것이죠. 기소를 잘못한 거지. 그런 경우에 또 검사가 또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판사님이 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네. 그런데 기소 자체가 좀 방향이 잘못됐다. A는 아니고 B로 가야 된다. 할 때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 형사소송 법률에 있습니다. 298조에. 그럼 기소 단계에서 이제 법률 적용을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렵니까 말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래 실무적으로 네. 판사님들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본인 견해하고 이게 공소장이 다르면. 네. 왜냐하면 이 중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 예. 그러면 이거 공소장을 변경하면 유죄 때릴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피고인은 그냥 갑자기 A라고 방어하고 있었는데 A 공소 사실을 B로 그냥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소장 변경. 그러니까 기소를 새로 또 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또 방어,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공소장 변경이고 그게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 중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그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과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는 두 이념을 잘 결합해서 해결하기 위한 게 298조인데 그래서 판사의 재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항에 보면 법원은 그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하세요라고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요청도 아니에요. 네.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대목에서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방조죄를 그렇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자, 그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판사가 진행한 것이고. 정확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이냐 아니냐의 논리와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이제 어제 그 윤석 판사 그 판결 낭독에 보면 김건희가 권오수 이런 이제 그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 주가 조작에 막 가담해가지고 같이 공모하고 작전 짜고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 양반 예, 예. 판단이 예. 그거 뭐 받아들인다고 할 때 예. 그러면 그거는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김건희 피고인이 자기 계좌를 제공했고 40%를 그 수수료로 떼준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짜고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등등의 그리고 이제 정권사 직원과 그 녹음한 것도 보면 당연히 녹음은 그냥 관례적인 건데 그걸 너무 걱정하고 하는 등을 보면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인식 고의가 있다. 또는 용인,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게 인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방조범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공소장 변경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소 안 했으니까 봐줘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님 스타일 같았으면 검사한테 이거 단독 정범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조범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 내가 다 선택할 테니까 선택적 병합으로 그 공소장 변경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어제 이 우인성 판사 본인 견해대로 하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말도 안 해버리고 네. 형사소송법은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는데 말도 안 해버리고 본인은 뭐라고 또 어제 변명을 하느냐 하면은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아무런 주장도 공방도 안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지가 하지 말라고 아니 하라고 안 했는데 누가 네. 공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쟁점이 그거는 검사 아닌데.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예. 뭐 내가 먼저 나설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뭉개버린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공소 제기 기소를 네. 할 때 네. 자,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과 네. 공범이 아니면 방조범으로도 그렇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병렬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주가 조작 사건은 그것을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예. 그 전문 검사들은. 네, 예. 이게 혹시 안 되는 경우에 왜냐하면 주가 조작범들이 워낙 지능범이기 때문에 네. 이 첫 번째 게 인정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방조범으로 거의 처벌을 또 해요. 네, 예. 법원에서도.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간에 많이 봐온 실무회로 보면 우선 주의적으로 1번 요거. 그게 안 된다면 예비적 병합으로 2번 방조범 이렇게 기소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 자, 조금,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이 경우에는 확실하다, 공범이다, 네.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내용으로 보면 공범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 가담하고 8억 원 이상의 8억 원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벌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범 아닙니까? 공범 중에서도 거의 주도한 자죠.
예. 이 조직에서. 예.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방조범이라고는 기소를 상상을 할 수가 못했다.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판사의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확신을 했는데, 근데 판사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대한 범죄자들이다. 주가 조작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풀어주면 안 된다. 그때 판사가 나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입법자 법률을 정할 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항상 대법원 판례는 판사들끼리는 그냥 무조건 재량이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어제처럼 방조범 이런 거 공소장 변경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무죄 때렸다. 이 판결이 위법이냐라는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지만 그건 재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네. 대법원이. 네. 법 문장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해놨는데도 네.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재량적 행위와 그리고 의무사항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량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는 우인성 판사가 잘 알거든요. 예. 내가 이거 안 해도 나는 처벌 안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검사가 그걸 주장 안 하고 다투지 않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방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해서 끝내버린 거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지. 대법원이 이거 좀 재량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중대한 어떤 그런 공익에 심각한 위해가 명백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뭐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대한 공익에 국민에게 그런 침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에게 법이 설사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재량이 아니다. 네. 재량권은 영으로 수축 없어지고 반드시 공권력을 발동을 해야만 한다. 그걸 안 하면 불법이다 하는 판례가 많아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을 살인미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강도상해로 볼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 있을 때 아무리 보더라도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이건 좀 과하다. 맞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강도상해로 처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살인미수 적용 안 된다고 해서 너 무죄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소장 변경해 오세요.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맞습니다. 줘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과 판사는 판결을 내서 그렇습니다. 형을 어쨌든 이제 선고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면 맞습니다. 예. 지금 우인성 판사가 했던 것은 그러면은 방조범이면 방조에 대한 것들을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지금 직권 그래서 남용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예. 남용.